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고용 환경이 이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지금 실업급여 지급액도 덩달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자, 반복 수급 실태 살펴보고 또 실업급여 단속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실업급여를 타보신 분들이라든가 신청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조금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네, 실업급여 먼저 좀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실업이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잃기만 하면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왜냐하면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료를 계속 떼왔으니까 내가 일자리 얻었으니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퇴사하셔서 재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간에 이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이제 실업이 있었으니까 생계 불안도 극복되고 네. 그러니까 생활의 안정이 도움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재취업 활동에 이제 기회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업급여라는 게 사실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자리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일자리를 잃고 받게 되는 건 법정 용어는 구직급여예요. 네. 예, 그러니까 구직급여는 이제 언제나 이게 좀 의미가 다르시죠.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워낙 실업급여로 굳어져 있으니까 이제 노동부에서도 이거 용어 순환하는 건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본은 그건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기본은 있습니까?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게 이제 갖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직전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피보험 단위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인데요.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역시나 유급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임금으로 받은 날들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못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적극적인 재취업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되는데 피보험 단위 기간이 네. 유급 일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실제로 180일을 채우려면은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지금 되는 이게 거죠? 이제 주 40시간 기준, 우리 그냥 소위 말하는 주 5일제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1일 8시간씩 주 5일이라면 40시간이 예. 채워지고 5일 채워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쉬더라도 돈으로 그러니까 유급으로 인정받는 주유라는 게 주유일수라는 게 있어요. 네, 주유일. 네. 그러니까 모든 일주일 7일 중에 6일을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닷새가 아니고 주 5일제라 하더라도. 네, 5일제도 5일을 받는 게 아니라 6일을 인정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6에서 28일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네. 역시나 180일이 되는 기간은 3, 6, 18, 100, 6개월이 아니고요. 네. 7개월 반이나 아니면 좀 멀리 가면 8개월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서 고용보험에 된다. 가입한 기간.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요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신청을 하러 가는데 이제 고용센터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업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실업의 인정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취업 활동을 노력을 해주는 건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어디에 그 면접을 보러 가고 이력서를 내러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보겠다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이력서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냈는지 이력서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는 이전에는 그냥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이제 그렇겠지만은 네. 지금은 실제로 그 사람이 취업에 실제로 진화한 면접을 본 확인서도 이제 받아서 내야 받아야 되고 돼요. 그 다음에 또 예. 온라인상으로 진짜 실제로 그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요구하게 봐도 되는 한 겁니다. 거다라고 입증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어쨌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본인 스스로 그만뒀는데 네.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네.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 13가지 정도가 13 돼요. 가지 그러니까 정도. 예.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1년에 2번 이상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미달이라든지 연장근로 위반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내 괴롭힘이거나 성희롱이 있었을 경우, 네. 그다음에 폐업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사업장이 자기의 주택 그러니까 거주지에서 3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이 이사 가거나 왕복. 예,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에 이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배우자나 이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내가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네, 어쩔 수 없는 해당돼요. 경우. 네, 예. 그래서 합리적이네요. 맞습니다. 네. 내가 그냥 이사를 가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냥 부양 가족이 이제 하는 경우가 되는 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이제 자기가 업무상 질병은 아니고요. 개인 질병이 걸렸는데 회사에서는 더 이상 휴직도 안 되고 쉬운 종류의 업무 전환도 안 되는 경우가 그런 있습니다. 경우 있죠. 소기업에서는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할 경우에는 예, 수급 예. 자격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아. 당연히 받아 인정되는 거는 뭐 정년하고 계약 만료, 계약 기간 만료가 있겠습니다. 정년 전에 명퇴금을 받고 나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예퇴직의 이제 종류는 이런 걸까요? 이제 이 명예퇴직은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먼저 나갈 사람들을 뽑을 이제 용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권고사직의 형태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나중에 이제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형태가 혹시 되겠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할 맞습니다. 경우도 되는 네, 거예요? 희망퇴직도 역시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이제 네. 기업에서 그걸 신청한 모든 사람들을 승인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회사가 대상자를 고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고사직은 한 명한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희망퇴직자들을 모집은 이 전체에다가 공지해서 희망자를 받는 그런 형식만 조금 다른 거여서 네. 예, 하나의 일종의 권고사직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됩니다. 명퇴금으로 원래 받을 퇴직금보다 조금 더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비자발적인 알겠습니다. 퇴사니까. 네, 너무 제가 자세히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실업급여에 대해서 흔히들 좀 잘못 알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실업급여 나 일자리 그만뒀으니까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나 고용보험료 냈지 않냐. 이제 그거가 오해가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 퇴사해야 된다, 재취업 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180일이 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 직장에서 180일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180일은 내가 퇴사하기 1년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을 다 통산 합해줘요. 1년 6개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직장에서는 이제 7.5개월 정도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한 3개월 정도 되더라도 이거 기왕의 것을 합칠 수 있으면 예, 된다. 단 네. 무한정 되는 게 아니고 네. 1년 6개월 안에서 실업급여 받은 기간은 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네. 그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급여액이 증가한 게 이제 2019년이었나요? 네, 19년도죠. 네, 그때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다. 네. 그래서 비정규직이 20몇만이 늘었다. 네. 그러고 또 심지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보다 실업급여자가 더 급여를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네. 이게 이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더라고요. 제목이요. 맞습니다. 그 얘기 네. 조금 해주실까요? 이제 지난달 18일에 이제 파이터치 연구소라는 데인데 이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높은 실업급여로 인해서 네. 구직자에 대해 이제 경제적 안정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구직자가 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실직 전에 받은 평균 급여 대비해서 실업급여 비중이 1% 포인트 올라갈 때 비정규직 비중도 0.01에서 0.13% 포인트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직장 다닐 때 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처럼 얘기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통계를 들어서 이게 실업급여 비중 1% 포인트 올라가는 걸
그 보니까 비정규직 비정도 0.01에서 0.13% 증가하더라고 그건 얘기하는 게 각각의 팩트를 맞습니다. 상관관계에 있는 것처럼 분석하면 네. 그렇게 보이지만 네. 반드시 그 급여액과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맞습니다. 정해 상관관계가 나온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년도 이후에 최저임금 이 오름으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실업급여에 대한 상한액과 그 기간을 늘려주는 그 제도의 개선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19년도 이후 뭐 그 이전부터 발생한 거지만 네. 이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는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대학교 졸업하더라도 청년 실업자,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미스매치 네. 현상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그거는 둘째치고 요식업이나 서비스 업종에 우리 대학생들 단기 알바할 때도 네. 심지어 초단시간 근로자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 같았으면 정규직의 수습 3개월 계약을 해서 네. 어떤 그 근로자의 그 고용 안정, 심리적 고용 안정 정도는 보장이 됐는데 네. 지금은 아직 수습 3개월이라고 얘기하면서 3개월의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해고가 굉장히 어렵다는. 예. 해고가 용이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사용자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해고가 굉장히 어렵다는 어렵다고 인식을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단기 맞습니다. 계약을 하고 하자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해고가 많아진다는 굉장히 거죠. 어렵고 만약에 해고를 하려고 하면 이 사유 그다음에 절차 양정이라는 걸 세 가지를 준수해야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네. 그러면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면 예.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이상 계약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맞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2년 내로는 그러면 계약직 쓸 수 있네? 그러면 일단은 수급이 왜냐하면 지금은 인원을 많이 뽑지 않으니까 지금은 공급자가 더 많은 시점이니까 그러면 더 많이 구해질 수 있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급여액이라든가 지급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고용 시장의 형태 자체가 좀 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고려가 돼야 그것도 된다는 고려가 말씀을 돼야 된다는 드리고 말씀을 싶어요. 해주고 네. 싶으신 건데요. 네. 그러니까 2019년 전에는 원래 90일에서 240일이었던 게 네.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급여 기간이 늘어난 거고 맞아요. 액수도 3개월 평균 임금이 50%에서 60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근데 이런 얘기 저도 좀 들어봤어요. 아이고 네. 뭐 그 뭐죠? 그 여러 번 반복해서 수급 네. 받는 경우요. 네. 그래서 뭐 어디서 나왔던 건가요? 그 20대인 자기 친구 3명이 실업급여를 9번을 받고 뭐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 네. 뭐 명품을 산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가요? 네, 뭐 이걸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신 게 있어요. 이제 네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제 이 청년 20세에서 29세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 획수를 확인했던 이제 네. 그 자료를 이제 그 기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으면 고용보험제도 도입일에 실업급여 9번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8회는 5명, 10회 이상은 없고요. 네. 3회 이상 받은 청년의 비율을 보면 3회는 1.7%, 4에서 7회는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9번을 받은 사람이 1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분은 선원이라고 해요. 이제 선원의 특성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분은 조기에 나서 일하다가 금어기가 이제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고기를 네. 못 잡으니까 어떤 대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근로관계를 종료, 퇴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수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어쨌거나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9번을 20대 받는 거는 지금 1명밖에 없고 또 네. 선언이니까 약간 좀 네.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얘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이제 9번까지 된 것 같기도 네. 한데 어쨌거나 이 반복 수급을 9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 번 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곱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닐까요? 맞아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없다고 말하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고 이제 있으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과장되고 더 크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은 보면 누군가는 그걸 본인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설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설계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또 있잖아요. 실업급여 받는 법 검색하면 막 그렇죠. 나오고 막 이런다면서요. 네, 그런데 본인은 예, 이제 예.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처한 환경과 이제 이 노동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봐서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는 계속 계약직만 뽑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정규직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네. 그냥 동종 업종의 경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동종 업종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네. 나는 일자리는 육아휴직 대체자라든지 아니면 일시적 공백에 의해서 그런 대체자의 자리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보다 실업급여자가 더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이게 대해서는요?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런 사실 역전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건 OECD 국가 중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맞아요. 유일하다고도 예, 하고요. 그 실은 나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놓거든요. 아, 일일 예. 실업급여액을 예. 일일 상한액이 이제 66,000원이고요. 하한액은 8시간 기준 이제 63,104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덟 이제 하한액 기준으로 이게 30일 기준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하면 189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2025년도 최저 월급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 월급 산정하면 한 209만 6천 원, 약 210만 원 정도 네, 나오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가 근로자가 내야 될 이제 세금, 그다음에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네. 있단 말이에요. 건보료. 그걸 이제 건보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를 빼면. 떼고 이제 실수령액이 이제 183만 몇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189만 원에서 네. 183을 빼면 오히려 6만 원을 적게 받는다. 그렇죠. 이제 이게 이 비교가 맞나?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급할 때는 이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 되는데 이게 단순 비교하는 게 맞나?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네. 네.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업무를 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어쨌든 반복 수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 뭔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요게 이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 지침을 이제 22년도인가 2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정한 다음에 네. 요게 이제 한 차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했고 지금 최근 저번 달에 요게 강화하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반복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무 출석일을 1차와 4차 때만 두고 네. 그다음에 실업 인정 주기도 이제 4주 간격이었고 이제 재취업 활동 기준도 전회차 이제 구직 활동 증빙만 하면 됐던 건데요. 네, 네. 이제 개정안을 보면 일단 반복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이제 이게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반복 수급자는 전회차를 의무 출석해라. 그다음에 실업 인정 주기는 1에서 3차까지는 2주 간격으로 인정하고 4차 이후는 4주 간격으로 인정 주기를 설정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제일 이제 큰 게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재취업 활동 어떻게 재취업 활동할까 계획 내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보겠다는 거죠. 네. 어쨌든 악의적으로 혹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큰 그 보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될 것 같은데 한두 네. 가지만 더 여쭙고 이제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급자 입장에서 본인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고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이게 계약 만료로 했더라도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게 사실 이제 계약 만료로 되는 이제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는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서 정규직 또는 이제 계약의 연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는 네. 자진퇴사겠죠. 아. 그런 경우에는 안 되지만 네. 나는 계속 다니고 싶지만 회사가 그냥 계약 종료를 통보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후자는 되지만 전자는 이제 안 된다. 네, 이런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해고나 권고 사적 같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가운데 회사가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어떤 이분들 해고나 이제 권고사직 인위적 구조 조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바꾸는 경우들을 보면 이 고용노동부에 이제 고용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인위적 구조조정 아까처럼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하면 이 고용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거는 뭐 의무 방지 감원 의무 방지 기간 동안에 받은 금액을 이제 이거 위반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내놓아야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해서 바꾸는데요. 이제 사실과 다르잖아요. 요건 우리 뭐 번거롭지만은 네. 우리 해당자 분께서 근로복지공단에 네. 사실 확인을 요청하시면 상실로 네. 사유 확인 요청을 하시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서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서 네. 요건 실제대로 바꿔줍니다. 그런 건 실사해가지고 얼마 만에 그 결정이 나오나요?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리 기간이 아마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처리 기간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안 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실사라고 해서 뭐 현장에 나가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사업주의 의견을 받거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근로자분의 의견을 받는 형식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긴 네,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라. 맞습니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